그리고 여기서 하이키나시의 가장 큰 좀 신호가 무엇이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상승이 강할 때는 아래 꼬리가 안 달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몸통의 크기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몸통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돛지형 캔들이 발생하는 자리, 돛지형 캔들이 발생하고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자리에선 우리가 익절 타점을 선택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좀 더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통의 크기가 다시 커지면서 양봉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다시 또 매수 포지션을 잡아도 늦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딩 알파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5,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해외 선물 매매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키나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세를 볼 때 현재 보이는 이 차트와 이 차트 중에서 어떤 게 추세를 더 파악하기가 쉽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단연 하이키나시 차트가 어떤 투자자든 더 추세를 파악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하이키나시 차트가 우리가 차트든 매매를 할 때 시각적으로 접근하기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이키나시 차트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메타트레이더 5라는 플랫폼입니다. 메타트레이더 5는 글로벌 18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글로벌한 HTS, MTS라고 봐주시면 돼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메타트레이더라고만 검색해 보셔도 1800만 다운로드 수 메타트레이더를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 증권사와 이 메타트레이더를 연계해서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4,000원부터도 선물 거래가 가능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하이키나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이키나시는 하이킨아시, 즉 평균 막대라는 의미를 가진 캔들입니다. 이 하이키나시의 가장 큰 장점은 직관적으로 현재 추세가 보여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을 보게 되면 내가 심리적으로 캔들의 움직임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이키나시를 사용하면 정말 직관적으로 현재 위치만 보이다 보니까 적어도 내가 익절, 손절 타점을 잡기는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선물 매매를 하실 때 나는 이런 부분에서 해외 선물 매매할 때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한다, 혹은 직관적으로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키나시를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하이키나시 캔들을 보실 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하이키나시 캔들에 엄청난 비법이 뭔가 숨어져 있을 것 같다, 다들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키나시 캔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공부만 해보셔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하이키나시 캔들을 정말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하이키나시 캔들은 이 빨간색 양봉과 파란색 음봉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하이키나시 캔들의 막대가 형성이 되는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 네 가지 요소를 나누기 4한 거예요. 즉 시가와 고가와 종가와 저가의 평균값을 나타낸 막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쭉 하락으로 이어지면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선정을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빨간색 막대가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매수 포지션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상승 캔들과 하락 캔들의 힘의 크기는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은 정말 간단합니다. 정확하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승 캔들의 경우 무조건 몸통이 큰 캔들이 힘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래에 아랫꼬리가 달려있지 않을수록,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려있지 않을수록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락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하락의 경우도 이렇게 하락이 쭉 이어지면서 윗꼬리가 달리지 않은 몸통이 큰 캔들일수록 하락세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개념만 알면 하이키나시 캔들을 보는 방법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하이키나시 캔들을 보면서 이런 추세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맞는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중간중간에 몸통의 크기가 작은 캔들들, 혹은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몸통의 크기가 애매한 캔들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가 흔히 익절 타점 혹은
관망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빨간색 캔들이 나왔다가 파란색 캔들이 나오고, 빨간색 캔들이 나왔다가 파란색 캔들이 나오고, 이런 자리도 힘의 크기가 크지 않은, 즉 상승과 하락의 방향성이 모호한 관망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들만 조금 정립을 하시면 하이키나시 캔들을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에요. 하이키나시 캔들을 볼 때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고 이렇게 쭉 상승을 즐기다가 음봉이 3개가 나왔네? 그럼 여기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런 자리에서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이키나시 캔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추세의 반전이 나올 때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익절을 선택을 하고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을 관망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이키나시는 절대적으로 몸통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몸통 크기가 클수록 추세가 강하다, 혹은 몸통 크기가 이제 작아질수록 추세가 약해진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이키나시의 가장 큰 좀 신호가 무엇이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상승이 강할 때는 아래 꼬리가 안 달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몸통의 크기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몸통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돛지형 캔들이 발생하는 자리, 돛지형 캔들이 발생하고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자리에선 우리가 익절 타점을 선택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좀 더 관망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통의 크기가 다시 커지면서 양봉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다시 또 매수 포지션을 잡아도 늦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몸통의 크기가 커지면서 음봉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진입해보면 되겠죠. 즉 하이키나시 캔들은 우리가 캔들을 볼 때 일반적으로 캔들 패턴들을 공부한다라기보다 이 몸통의 크기와 주가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약해지고 여부를 보면 된다, 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이키나시를 활용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활용하기에 살짝 무리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하이키나시 캔들을 볼 때는 대부분 EMA나 아니면 기존의 이 RSI, 스토캐스틱과 같은 지표들을 같이 연계해서 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웬만하면 EMA 혹은 스토캐스틱, RSI와 같은 보조 지표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이키나시 캔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이키나시 캔들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상승은 아랫꼬리가 없다. 상승 캔들의 경우 아랫꼬리가 없으면서 몸통의 크기가 클수록 주가의 강세를 의미를 한다. 그리고 음봉의 경우도 윗꼬리가 없으면서 이렇게 음봉이 몸통의 크기가 클수록 하락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색깔이 바뀌어 나올 때 혹은 돛지 형태의 캔들이 나오면서 몸통의 크기가 줄어들고 윗꼬리가 점점 늘어난다 라는 구간이 생겨났을 때는 이제 매도 혹은 매수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전환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색깔이 바뀌어 나오거나 돛지형 캔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는 즉 추세 반전의 신호를 의미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하이키나시 기본 개념 정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쉽게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키나시는 단독으로 사용해서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추세나 반전 혹은 내가 정말 캔들을 볼 때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게끔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 이외에도 1분봉 말고도 5분봉, 15분봉 캔들에서도 좀 더 직관적인 추세를 좀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이 하이키나시 캔들을 활용할 때 이런 부분들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이키나시도 어디까지나 캔들의 한 종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 저항, 그리고 적어도 추세,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면 효과가 좀 더 좋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하이키나시 캔들과 같이 섞었을 때 효과가 좋은 그런 보조 지표들도 같이 이야기를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해외증권사 계좌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해외증권사 셀프 계좌개설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좋고,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트레이딩 알파팀에게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으로는 14,000원부터 대외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 동안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트레이딩 알파팀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